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불안의 심리학 차동엽 신부님의 글 준비했습니다. 불안, 우리를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히는 심리현상입니다. 불안은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자극이나 위협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생기는 원초적인 반응을 공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반드시 생각의 결과로서 생깁니다. 자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어떤 위기나 피해를 미리 상상하거나 불길한 일을 예상할 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렇다고 불안은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꼭 크든 작든 생존의 위기가 감지될 때 호위병처럼 따라붙습니다. 앞으로 닥칠 사례에 대해 일종의 긴장을 주문하는 전조인 셈입니다. 이런 불안 심리를 심리 분석가 프리츠리만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마비시킨다.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스려 이겨내려는 것은 한 걸음 발전을 의미하고 그 한 걸음만큼 우리를 발전하게 합니다. 반면 불안이나 불안과 대결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를 정체시킵니다. 불안은 우리의 발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점들에서 제일 먼저 의식 속으로 옵니다. 즉, 친숙한 옛 궤도들을 떠나는 곳에 새로운 과제를 담당하거나 변화해야 하는 지점에 불안이 옵니다. 발전, 성장, 성숙은 그러니까 명백히 불안 극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무조건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역이용하는 것도 지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이 도약의 계기가 된다고 간파했습니다. 그 계기를 죽이는 것이 절망이며 살리는 것이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심미적인 삶, 윤리적 삶, 종교적인 삶, 이렇게 세 단계 삶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불안이 앞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은 본능적으로 심미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 살거나 환상에 빠져서 삽니다. 삶을 기분풀이로 여기며 쾌락을 탐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권태와 실증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불쑥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 불안 앞에서 인간은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은 좌절과 타락으로 이끌고 희망은 도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절망의 유혹을 극복하고 희망을 붙들면 윤리적인 삶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에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내면의 양심에 호응하고 의무에 성실하려고 애씁니다. 이제 비로소 인간은 되어야 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도 결국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높은 도덕에 이르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 그리고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의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윤리적으로 산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망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서 고뇌하는 인간은 마침내 죄의식과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면 또 절망 아니면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을 택하면 다시 타락하여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반면 희망을 선택하면 현실적 한계와 부조리의 해결사로서 신을 찾는 삶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결국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불안은 윤리적인 삶에서 종교적인 삶으로 옮겨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참된 삶은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인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결심에 따라 진정으로 신을 믿고 따를 때 인간으로서의 무력감과 모순을 떨쳐버리고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결단과 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은 도약의 계기가 되고 그 계기를 살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예지는 한 러시아 과학자들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두 그룹의 실험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어떤 위험 요소 없이 풍성한 음식과 상쾌한 공기, 안락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둘째 그룹에게는 걱정과 기쁨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동물들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놀다가도 가끔 맹수의 습격을 받았고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노력해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안락한 환경에서 살던 동물들이 훨씬 빨리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긴장과 불안, 노력을 요하는 환경에서 동물들의 건강과 장수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대신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살려는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다를까요? 세균의 창시자로 불리는 파스테르의 업적은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그는 화학의 매력에 빠져 연구에 몰두하던 중 46살의 나이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병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동안 더 많은 연구를 하자는 희망에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해로운 미생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고 탄저병 백신을 맞는 데 성공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적당한 불안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스포츠계에서 라이벌의 존재는 기록 갱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이벌은 불안감에 마르지 않는 셈으로써 나의 부단한 연습과 긴장을 독려하는 유익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이 엄습할 때 불안에서 도망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안을 이용하여 도약, 곧 발전을 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용약하는 희망에 도움을 빌려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조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저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